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1월 29일, 예, 오늘 목요일이고요. 오전 10시 16분입니다. 가상화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저점을 선언했는데, 진짜 저점인 것 같네요. 예, 예, 저점을 선언하고, 현금화를 외쳤죠. 예, 이런 걸 보고 해지 또는 양매수라고 하죠. 예, 오르면 내가 저점을 선언한 게 맞는 거고, 떨어지면 현금화를 하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런 훌륭한 처세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랐어요. 자, 월봉은 무의미하죠. 이 상승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르든 안 오르든 예, 하루에 10%씩 올라가지고는 택도 없죠. 예, 60 몇 프로가 상승해야 되는데 어제 고작 10% 올랐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예, 월봉은 무의미한 움직임에 불과하다고요. 주봉은 주봉과 일봉을 좀 섞어서 봐야 되는데 보세요. 일봉은 사실 어제가 어제가 아니고 그저께 최저가 모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는 매수가 불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일봉상에서는. 지금 매수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건 주봉이죠. 그래서 주봉의 지금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이게 시간을 이용해서 전봉의 저점을 방어하면서 이게 지금 시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전봉 저점이 훼손되지 않으면 어차피 저가 투자 심리도는 상승하는 형태가 되므로 예, 지난주가 바닥이 되고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자, 여기 4581 다음에 많이 올라가면 여기 4754 그래서 대충 퉁쳐서 4,600달러 정도까지 반등을 예상하는 거죠.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지난주에 저점이 기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수를 하시든 손절선은 지난주의 저점이에요. 목표가는 4,581불 이상, 그러니까 대략 4,600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봉으로 가면 어제의 저점만 지키면 그죠?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들리기 때문에 일봉은 휩소 처리가 돼요. 최저가 모드가 해제되죠. 예. 근데 일봉에 지지가 없어요. 보시다시피 일봉에는 지지가 3972에 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쓰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지를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반대로 저항도 없으니까요. 이거는 매수도 애매하고 매도도 애매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뭐 홀딩 하시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규 매수 하시기에는 자리가 붕 떠 있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일 거고요. 지금 주가가 고가 투자 심도가 처음 들리기 시작한 봉이 이거 캡처해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요. 여기가 바닥이에요. 일봉은 여기가 바닥인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일봉이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봉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일봉은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된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책에서 얘기하는 매수 단가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단가도 회복이 안 된 거죠.
만약에 지금 봉이 여기잖아요. 여기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전봉의 고점을 넘지 않는 그런 계속 하락하는 고가를 낮추는 봉이 나온다면 이 로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제 이 봉의 고가를 넘어요. 넘으면 고가 투자 심도가 이렇게 들리거든요. 이렇게 들리면 여기를 넘어야 돼요. 여기. 이 지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한 4,500불 되지 않을까요? 저게 가격이 얼마인지 볼게요. 고가 4,529불. 그러니까 어제의 고점을 넘으면 4,529불까지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이거를 보통 최고가 모드라고 부르고요. 오늘 음봉만 나지 않는다면 갈 가능성은 계속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4,500 몇 불이었죠? 59불이었나요? 그게 주봉에서 보면 T 수급선 하단이 되니까 아마도 어제의 고점을 넘으면 4,600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환경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유자분들은 거기까지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손실이 되게 크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 못 팔아요. 그죠? 뭐 손실이 90%고 손실이 80%인데 여기서 파나 10%더 빠진 데서 파나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건 뭐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될 몫이긴 하지만 지금 1년을 들고 있었는데 1년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손절을 해버리시거나 그러면 나중에 운이 좋아서 상승장이 행여나 빨리 찾아왔을 때는 본인이 판 금액이 어쩌면 저렴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어떻게 하시든 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예, 매수를 하시든 매수를 안 하시든 어차피 그건 진입에 대한 문제니까 매수하는 행위가 그 즉시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보유의 문제는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파시게 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신 뒤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거는 저라는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판단일 뿐이지 예,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 가상화폐를 보유하신 분들의 자산의 규모를 제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다 대고 뭐 이게 강력 손절을 해야 된다, 홀딩을 해야 된다라고 떠드는 것조차도 아주 코미디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심각하게 많이 고민해 보시고 자문을 구하실 거면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 보시고 그리고 충분히 공부를 해 보세요. 가상화폐 책을 좀 보시든 아니면 블로그나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를 찾아보시든 충분한 검토를 해보신 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단지 손실의 확정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의사결정을 수도 없이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봉의 신호가 없으니까 240분 봉을 보면 240분 봉은 지금 이제 상승 추세가 죽었어요. 상승 추세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 반등이 나오면 여기거나 여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4,209달러, 4,092달러 정도에서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요 정도가 매수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봉은 매수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일봉이 아닌 이런 경우 분봉을 사용해서 고려를 하시면 됩니다. 혹시 매수하고 싶으시다면 4,209달러,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092달러 정도 참고하시고요. 질문 내용 중에 이경백님이 물어보신 아래에 있는 투자 심의도하고 위에 거하고 다른데 위에 것만 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위에 거는 일반적인 투자 심리도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쓰시는 투자 심리도고요. 예. 거기에 제가 종가 투자 심리도에다가 저가 투자 심리도, 고가 투자 심리도,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덕지덕지 붙여서 만든 투자 심리도입니다. 그럼 이제 대충 이해하셨죠? 위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른 데서 사용하시는 종가 투자 심리도에 저가 투자 심리도 갖다 붙이고 고가 투자 심리도 갖다 붙이고 거래량 투자 심리도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럼 아래에 있는 투자 심리도는 뭐냐? 저거는 이동평균선의 투자 심리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지표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지표라는 게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는 별도로 있는 거고 이동평균선도 별도로 있는 거고 스토캐스틱도 별도로 있는 거고 RSI도 별도로 있는 거고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유일무이한 지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저는 반대 입장이에요. 저는 지표는 공식이지 개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토캐스틱에다가 볼린저 밴드 씌울 수 있어요. 그러면 스토캐스틱의 볼린저 밴드. 자, 투자 심리도에도 볼린저 밴드 씌울 수 있어요. 그럼 투자 심리도의 볼린저 밴드. 자, 이동평균선에다가 볼린저 밴드 씌워요. 그럼 이동평균선의 볼린저 밴드. 그리고 이동평균선에다가 투자 심리도를 씌운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동평균선의 투자 심리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이동평균선의 투자 심리도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일반 봉의 투자 심리도예요. 그래서 서로 달라요. 아래 거는 아직 제가 해석 능력이 많이 딸려서 그래서 아직 저거 해석 논리를 다 만들지 못했어요. 지금 아래 거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거래량만 해석이 되고요. 저거를 해석하려면은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저 투자 심도를 해석하려면 저 투자 심도를 해석할 수 있는 봉 차트를 따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봉 차트를 일반적인 그 차트를 제공하는 업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트레이딩 뷰나 그 다음에 키움의 영웅문 같은 차트에서 그런 봉을 만들 수 있는 수식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공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직감에 의해서 이거를 분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투자 심도는 거래량만 분석하고요. 그 외에는 아직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위에 있는 투자 심도는 일반 봉의 투자 심도고 아래에 있는 투자 심도는 이동평균선의 투자 심도다. 그래서 일반적인 봉을 가격이라고 표시해서 저거를 이제 P라고 하고요. P. 그래서 저거는 P 차트의 투자 심도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건 이동평균선이잖아요. 근데 이동평균선이 보여주는 게 추세예요. 추세. 그래서 추세를 영어로 쓰면 트렌드가 되죠. 그래서 트렌드의 앞자를 써서 저거는 T 차트의 투자 심도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세요. 자, 이거 매수하고 싶으면 4,209불, 4,092불 참고하시고요. 자,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넘어가 보면 매수하실 수 있는 금액이 469만 6천원.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 이거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잠깐만요. 세팅. 움직이게 돼 있네요. 다시 할게요. 움직이면 안 돼요. 자, 매수 가능한 금액은 471만 6천원 정도고요. 그 밑에 확 쏟아지면 457만원.
일봉에는 아마 사인이 없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봉에는 지지가 없기 때문에 예, 일봉으로 넘어가면 아마 지지가 없을 겁니다. 예, 지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봉은 매수도 매도도 불가능하다. 홀딩도 가능한 상태고요. 예,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최고가 모드가 되므로 대략 520만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여기서도 기준봉의 고가는 513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상승이 오면 최소한 513만원까지는 갈 건데 일봉에는 저항도 없고 지지는 멀기 때문에 일봉의 지지를 활용할 수 없으면 이런 경우에 240분봉의 지지를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 240분봉의 지지는 보여드렸습니다. 이더리움 여전히 월봉은 엉망이죠. 월봉은 엉망이고 주봉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저항이 멀리 있지만 지지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자, 일봉이 어제 확 올랐는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차트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려면 차라리 비트코인 차트를 보세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올라갈 거고 비트코인이 안 오르면 얘도 떨어질 테니까 차라리 비트코인의 타임을 보고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더리움을 사시고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사지 마세요. 가격은 안 보여요. 자, 이것도 4시간 봉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 가격이 맞다면 118.96달러랑 116.04달러 정도가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네요. 원화로 환산하면 13만 3,822원하고 12만 9,600원 정도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면 일봉은 사인이 없으니까요. 단타를 치시겠다면 이 정도 가격을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 이거는 음봉 났네요. 이거는 비트코인 분위기하고 영 딴판으로 노는 것 같아요. 월봉은 답이 없고요. 주봉은 저항으로 수급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있어요. 와우. 이거는 완전히 무너지는 모양새인데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무시하시죠. 얘가 비트코인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이 친구는 그냥 무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봉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이게 원화죠. 11만 7,524원 정도. 마지막으로 리플 안 했죠. 리플은 아리까리하네요. 와, 진짜 이건 뭐 시가 위로 올라가면 내리고 시가 밑으로 내려가면 감고 그러네요. 주봉은 사실 저항이 멀다는 것 빼고는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자, 일봉도 아마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똑같이 일봉도 아무것도 없고요. 혹시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지금 매수 가격 아래로 내려가 있네. 자, 0.93불이랑 더 내려가면 0.38불 정도? 그 정도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일봉은 멀어요. 일봉은 매수할 수도 없어요. 마지막으로 라이트코인. 답이 없고요. 일봉은 어차피 이 종목도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저항 찍고 35.748에 있는 저항 찍고 내려가는 상태고요. 지금 지지는 33불 정도에 있죠. 저항은 없고. 그래서 지금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저항은 없어진 상태고 반대로 지지는 아직 따라오지 못한 상태라 매매하시기에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에게는 그닥
이게 좋은 환경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이제 홀딩 하시는 분들이 얼마큼 손실을 줄일 거냐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일봉에서는 어차피 내려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40분봉으로 보면 이제 첫 번째 매수가에 도달한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이쯤에서 매수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쏟아질 것 같다 그러면 이제 4092달러 아래로 갔을 때 매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게 이제 4시간 기준에서 양봉으로 돌면 제가 보기에 최고가 모드 형태로 돌아가서 어제 고점 깨고 잘하면 예, 4,600불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양봉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 나면 이제 일봉이 지지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겠죠. 잘 참고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 이 봉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가 아니라 이 봉이 4,500불 이상의 종가를 확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예요.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수는 불가능하더라도 예, 주봉을 보고 다음 주에는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어제 올려놓고 오늘 무너지면 윗꼬리만 만든 꼴이거든요. 윗꼬리만 만든 꼴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여기서 떨어지면 그냥 그 주봉에 있는 수급선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고가를 근접시킨 거라고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지켜야 돼요. 이 구조를 지켜주는 거. 못 오르더라도 이 구조를 계속 지켜주는 게 중요하죠. 만약에 이걸 못 지키고 반대로 어제 상승한 거 다 토해내면 그때는 정말 입에서 이제 욕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환경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는 계속 주의해서 접근을 하시고요. 저는 바닥이 다져지기 전까지는 계속 좀 관망을 해보고 싶어요. 예. 그리고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좀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태가 너무 많이 내려온 상태고, 예, 손실들도 다 엄청나기 때문에, 예, 이런 상승과 하락에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잘 대응하시고요. 내일 하루 남았죠. 예. 좀 윗꼬리 좀 아랫꼬리 좀 많이 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